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 임시정부는 19년도에 세워져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지만은 초반부 활동은 엄청나게 막 큰 빵 터지는 활약까지는 없었었다. 그래서 많이 실패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임시정부 본 거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국 내륙 지방이 아니라 여기 윗지방, 즉 우리가 만주라고 불리는 지방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1919년도 이전부터 이미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여러 서로군정서, 복로군정서 같은 여러 독립군들을 마련을 한다, 여기 만든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런 군대들만이 아니라 이런 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광복군 총영처럼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편성이 되는 그런 부대도 여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많은 독립군 부대들은 1910년도까지는 이제 훈련을 하느라고 바빴었고, 3.1운동이 있었던 19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독립군에 지원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무장투쟁이 활발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무장투쟁의 일환으로 1920년대부터는 국내 진공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경지방에 있었던 일본인들 초소나 군대를 기습적으로 습격을 하고서 게릴라 작전을 통해서 습격을 하고 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었던 일본 군인 혹은 경찰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게 만주지방의 독립군들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내 진공이라고 나오죠. 국내 진공. 이게 초반부의 독립군들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전투로는 삼둔자 전투라는 게 있는데, 전투라고 하긴 하지만은 일본 군인들 한두 명 정도 죽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크게 이겼던 첫 번째 전투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와서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일본인에게 이겼던 전투입니다. 이것도 이제 당시 독립군이 초반부였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서 엄청나게 대규모로 승리한 전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한테 강제 점령 당하고 나서 10년 동안 계속 괴롭힘만 당하다가 일본을 처음으로 이제 크게 괴롭혀준 전투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920년대 초반에는 계속 국내 진공작전, 여기 보면은 3월 1일부터 6월까지 32회에 일본 관소와 순사 파출소를 파괴했었다. 계속 이제 국내 진입작전을 하니까는 일본 애들이 이 독립군들을 잡기 위해서 무단으로 중국 국경으로 넘어옵니다. 당시 이 만주지방은 중국 국경의 일부였었단 말이야. 그런데 독립군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니까는 중국 허가도 받지 않고서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이때 봉오동 주변에서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두 장군인데, 이 홍범도 장군은 최근에 그 유해, 그러니까 시신 유해가 원래는 카자흐스탄까지,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하다 카자흐스탄까지 쫓겨서 갔었는데, 거기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유해를 최근에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아마 올해 수능에선 이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었었고, 아까 얘기했던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그리고 안무의 홍민회군 같은 여러 부대들이 연합해가지고 강을 건너오는 일본군을 맞아가지고 유인작전을 펼치죠. 그래서 유인작전을 계속 펼쳐서 산골짜기로 깊숙하게 끌어들인 다음에 여기에서 기습을 가해서 이겼었던 전투가 바로 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다른 장군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홍범도가 워낙 독보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홍범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겼던 전투인데, 이건 막 엄청나게 크게 이긴 전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를 보면은 일본군은 100여 명 내외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뭐 2명 다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많이 죽였다라고 하고, 일본 많이 죽였다.
그다음에 독립군 사상자는 막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서 10명 내외였던 걸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워낙 여기가 산골이었고 뭐 인터넷 그런 거 뭐 사진기 전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두 양측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약간 승리한 전투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이 전투를 보고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가지고 뭐 일본 군들 뭐 500명을 죽였네, 300명을 죽였네, 그건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둔 측면의 전투였었다. 그래서 이때 당했던 일본, 얘네가 포기하지 않겠죠. 독립군 몇백 명한테 당했기 때문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일어나게 되는 전투가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대첩. 홍범도는 여기 봉오동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서 다른 독립군하고 이제 힘을 합치러 하기 위해서 여기 청산리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시 청산리에서는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가 훈련을 하고 있었고 일본군들이 넘어온다는 첩보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 두 장군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군들을 맞아가지고 싸우게 되죠. 청산리 대첩. 요즘에는 그냥 청산리 전투라고 부릅니다. 청산리 전투. 자,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김좌진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요분이 김좌진 장군입니다. 이 청산리 대첩은 이쪽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전투입니다. 대첩이라고 부를 만큼 일본군을 엄청나게 크게 무찔렀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뭐 독립군 규모가 우리가 막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엄청 수천 명을 죽인 전투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의 홍범도의 연합부대, 여기 우리 국민회군, 최진동의 부대 등등이 다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일본군을 맞아가지고 싸웠었던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자기네 외교관 건물이 독립군한테 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독립군이라기보다 이제 한국인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작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교과서에는 훈춘 사건 조작이라고 나오는데 어디 갔어 이거? 훈춘. 훈춘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요즘에 이제 연구에 따르면 조작된 건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에 의해서 습격당한 사건으로 일단은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에 의해서 습격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일본군이 독립군을 잡고자 다시 쳐들어오죠. 특히 내가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막 독이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백두산 방향 주변이었던 청산리 주변에서 모여서 여러 번의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들이 일어났던 지역의 이름들은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애군평, 완루구, 어랑촌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죠. 동네 이름. 뭐 무슨 동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주변의 이 동네에서 6일간 한 10여 차례 전투를 해가지고 일본군을 엄청나게 크게 이겼다라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배웠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근데 그래서 대첩이라고 불렀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2,000명도 죽이고 뭐 3,000명도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연구를 보면 한 500명 내외로 일본군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하고 우리 독립군 사상자는 한 200여 명 내외여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좀 이것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그런 전투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 사진만 봐도 요 전투는 우리가 이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김좌진 장군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독립군들의 질서가 굉장히 이제 정연하죠. 기념샷이야. 청산리 전투 이기고 나서 찍은 기념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전투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승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또 진 일본인들이 더 열받았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간도 주변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마을이란 마을은 전부 다 싹쓸이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당시 간도 참변 당시 학살당했던 한국인들의 사진입니다. 이거보다 더 잔인한 사진이 있는데 19금이라서 수업 시간에 쓰지는 못하고 마을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막 엄청나게 죽였고
뭐 임산부도 죽여서 아기를 뭐 배 밖으로 꺼내가지고 뭐 칼에 꽂고 다니다더니 뭐 찢어 죽이고 뭐 불태워 죽이고 뭐 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학살했던 사건이 간도참변입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해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을 학살합니다. 이런 학살 사건은 이제 좀 이따가 일어나기를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였던 학살 사건하고 비견될 정도로 한국인들을 일본인들이 많이 학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게 됩니다. 굉장히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엄청 잔인하게 죽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임산부 이렇게 배를 찔러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자에게 할아버지를 찔러 죽이게 한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이 자료는 내가 나중에 한번 수업 시간에 보여줄게요. 자, 근데 이때 독립군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이 일본 군대를 막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부대 이동을 합니다. 여기 맨 처음에 이쪽 청산리 주변, 이쪽이 청산인데 이쪽 주변에서 전투를 했었고 일본 군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밀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독립군들은 당연히 얘네가 일반 백성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 이 사태를 예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독립군들이. 일단 그래서 전쟁에서 당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던 독립군들은 밀산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한 다음에 전에 3.1운동 때 얘기하긴 했었지만은 러시아가 여기 위쪽에 있었던 러시아가 한국의 민족운동, 약소국의 민족운동을 도와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 쪽한테 얘기를 해서 러시아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스포브딘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여기에 집결을 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북만주 밀산부로 이동을 했다가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냥 알아두고 어쨌든 여기 모였던 독립군단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 무슨 군대인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가긴 가는데 대한독립군단이라고도 하고 그냥 다들 흩어져서 알아서 갔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다. 자, 그리고 소련 레닌이 독립운동을 도와주기로 했었죠. 소련의 군대를 적군이라고 합니다. 빨간 군대. 그리고 러시아의 자유시인 스포브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러시아 입장에선 얘네는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남의 나라 군대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인정받지는 못한 한국인들의 군대란 말이야. 한국은 이제 당시 정식적인 나라라기보다는 임시정부가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무기를 들고서 2, 3천 명이 막 이동해가지고 보니까는 야, 일단 받아주긴 할 텐데 너네 무기는 일단 우리한테 반납하고 들어와 라고 했었어요. 무기는 우리 러시아한테 반납하고서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했었는데 독립군들 입장에서는 그 무기 구하는 게 얼마나 그동안 고생스럽고 힘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반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김주하진은 다시 만주로 돌아오고 홍범도 부대나 일부 부대가 이쪽 자유시에 일단 무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요.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요 러시아 주변에는 수많은 한국인들 그 독립군 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독립군 부대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뭐 니항 부대라고 하는 부대도 있었고 이만 부대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부대들이 다 자유시로 모여들고 나서 무기를 반납하라고 하니까 얘는 무기 반납하기 싫은 거야. 우리가 무기 구하는데 고생이 심했으니까는 무기 반납하기 싫었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약간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었고 그러니까 독립군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니항 부대랑 이만 부대 사이에서 약간 독립군들 사이에 세력 다툼 같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당시 러시아 군대는 니항 부대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당시에 소련이었죠. 소련은 니항 부대를 지원하고 있었어 가지고 니항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 부대를 하나로 다 합치려고 했었는데 다른 부대원들이 말을 안 들었었어. 야, 무기도 반납하기 싫고 니네 밑으로 들어가기도 싫어. 니네 니항 밑으로 들어가기도 싫어. 라고 해서 결국 얘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소련 군대가 니항 부대를 지원해주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 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자유시 참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시 참변.
자유시에 모였었던 독립군들의 통합 과정에서 일단 한국인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들끼리 주도권도, 아까 여기 니양부대, 이만부대 다 공산주의자들이었단 말이야. 소련에 있었던 한국인 군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끼리 주도권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 소련 군대였던 적군이 무기를 양도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해서 이 과정에서 서로 내전이 일어나서 독립군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을 일컬어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당시 자유시에 모여 있었던 독립군이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대략 한 몇십 명, 한 20, 30명 정도가 사망을 한 걸로 보이고, 나머지 이제 부대원들은 소련인들한테 무기를 빼앗기고서 소련 부대로 다 통합이 되죠. 소련 부대로 통합이 되고 한 1,500명, 1,000명 정도가 그래서 희생을 당하고 일부만 이제 만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독립군 부대가 2,000명에서 숫자가 이제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거야. 미안, 내가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속이 안 좋네. 그래서 반 정도 줄어든 독립군 부대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부대들은 자유시에서 이제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온다고 했었죠. 만주로 돌아온 부대들은 이걸 회복하는데 거의 한 4, 5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만주에서 크게 3개의 부대를 만드는데 이 이름이 이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약간 정부 형태의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부를 일컬어서 삼부라고 합니다. 삼부 다 군대야, 군대. 그래서 참, 정, 신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참정신. 그 중에서 참의부는 이제 임시정부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부대였었고, 정의부, 신민부는 이제 김좌진 장군이 활약했었던 군대였었습니다. 이 군대의 성격은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만은 군인 조직이기도 했었으나 민간 정치적인 조직, 행정 조직도 같이 가지고 있는 약간 정부 같은 정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의부는 이쪽 지금 체크 표시되어 있는 이 지방에서 군사 활동도 하고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해서 뭐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뭘 이제 행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서 활약을 합니다. 나머지 정의부, 시민부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인 자치적인 정부였었다. 군대이자 정부였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네들은 그래서 방금 계속 얘기했지만 정부 운영도 하고 독립군도 양성을 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국내 진입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25년도에 일본이랑 일본이랑 이제 만주에 있었던 중국인하고 같이 미스하 협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해요. 일제가 이제 독립군 탄압을 위해서 만주의 중국 군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독립군들을 넘겨주기로 해요. 넘겨주기로 해서 당시 여기 있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 하나로 좀 똘똘 뭉쳐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삼부 통합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삼부 통합운동. 그래서 삼부가 원래 하나로 모이면 좋겠죠. 정부가 3개면은 아무래도 혼란스러우니까는 원래는 하나로 모이자고 해서 얘네가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2개로만 모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합쳐졌던 것은 바로 국민부라고 하는 조직이고, 이거는 약간 남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북만주 지방에 나타났던 단체는 혁신의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국민부와 혁신의회 2가지가 나오고, 이 2가지 단체는 군대를 같이 만듭니다. 군대, 이제 정당과 군대를 같이 만드는데, 국민부의 정당을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라고 하고, 혁신의회의 군대를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주에 있었던 군사조직이자 정부조직을 2개로 합치는 데 성공하고, 그 다음에 2개의 군대가 나타나게 되죠. 3개로 찢어져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2개로 모이면은 일본군하고 싸우기가 좀 괜찮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하고 교전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을 좀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만주에는 국민부, 그리고 이 국민부의 정당이 바로 조선혁명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 그리고 밑에는 혁신의회. 왜 해체라고 나오지? 잠깐만.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해체되고 나서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독립군을 결성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혁신의회가 있을 때 사실 이 독립당과 독립군을 만들기로 해서 이게 세 개가 사실상 거의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먼저 해체되긴 합니다. 국민부보다는 일찍 해체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국민부의 정당이 혁명당과 혁명군, 그 다음에 혁신의회의 정당이 독립당과 독립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합쳐진 군대를 통해서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 당시 일본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쳐들어와서 조선만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라 중국을 먹으려고 해서 여기 위쪽에 이쪽을 점령해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가를 세웁니다.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가를 세우고서 여기 있는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군하고 싸울 때 중국군과 연합해서 연합작전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년대 이 일본의 만주 침략, 이거를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그리고서 만주 국가를 수립하고 난 직후부터는 한중연합군이 결성돼서 밥 먹고 바로 수업하는 게 아닌데 내가 급하게 올리려고 지금 밥 먹고 바로 수업하는 거야. 항일연합정선, 중국인하고 한국인하고 같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일본에 대항해서 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 대표적인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전투 몇 개를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총사령관은 여기는 양세봉, 여기는 지청천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지청천은 독립군의 사령관이었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식 최초의 군대가 나와요. 거기에 총사령관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청천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양세봉은 거기 아까 혁명군의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인데 일찍 암살당해가지고 막 너희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수능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크게 두 가지 전투, 영릉가와 흥경성에서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제 이기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얘네는 남만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다고 그랬었죠. 영릉가 흥경성 전투. 그 다음에 위쪽 지방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싸우게 되는데 여러 전투가 많지만은 요거 3개 정도만, 쌍성보와 대전자령, 요게 제일 유명하고 사도하자 전투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쌍성보, 대전자령 중심으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본군이 여기를 아예 먹어버렸다고 했었죠. 만주를. 여기에서 그래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이미 일본 영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독립군들은 결국은 중국 안쪽에 있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 육지로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여기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었던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한중연합작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30년대 중반쯤에 중국 안쪽에, 여기를 관내라고 합니다. 관내. 여기 산해관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입구가 있었어요. 산해관. 그 관의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관내 지방이라고 합니다. 뭐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가 다 관내 지방이야. 그래서 이쪽 지방으로 이동을 했고, 여기 안쪽에는 김구, 뭐 김원봉 등등의 여러 독립운동가가 많아서 그 독립운동가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독립군 단체들의 활동이었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순서대로 알아둬야 되는데 이따가 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단체들이 많아서 아마 외우기 힘들겠지만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얘네들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 단체들이 아직 만주에 남아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었을 때 대부분의 사회주의자 독립운동 단체들은 소련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 자유시로 넘어갔다고 했었죠. 일부가 만주에 남아 있었고, 걔네들도 여전히 일본군하고 같이 일본군에게 대항해서 전투를 했었는데,
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에 나중에 좀 가는 애들이 많아서 우리 한국사 역사 시간에는 막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기보다 얘네가 나중에 전쟁하거든. 우리랑 6.25 전쟁이라는 걸 하거든. 그래서 막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게릴라 투쟁, 유격투쟁이라는 거를 만주지방에서 했었고, 얘네도 이 양세봉, 지청천이 활약할 때 만주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얘네는 지청천과 양세봉이 관내로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여기 만주지방에 남아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독립군이, 사회주의자들의 독립군이 동북인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게 나중에 조국광복회라고, 동북항일연군으로 바꿨다가 나중에는 조국광복회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냥 같은 단체들이야. 요거가 그냥 시기마다 그냥 이름을 조금씩 바꾼 겁니다. 얘네들도 한중연대, 그러니까 얘네들도 한중연합작전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이제 항일 유격 활동을 합니다. 유격이라는 건 게릴라 활동이라는 거, 게릴라 전투라는 걸 하는데, 여기 보면은 동북항일연군 소속의 한국인 항일 유격대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북한을 만들었던 김일성, 함경도 일대 공산주의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체를 좀 중요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활약했던 좀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6.25 전쟁을 터뜨리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좀 특히 조국광복회가 중요한 거는 천도교, 동학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해요. 이 당시에 사회주의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나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동학 농민운동을 했었던 천도교도 같이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보천보 전투인데, 나오네 이 자식. 김일성이 당시 중국의 조국광복회 지원 아래에서 일본하고 싸웠던 전투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놈을 별로 좋게 가르치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얘네는 나중에 소련으로 이동을 해서 좀 또 활동을 하긴 한데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는 맞죠? 대한독립군 국민회군이 봉오동에서 격퇴했다. 만주를 세우자 중국군하고 연합항전했었다. 그 다음에 양세봉은 쌍성보 대전자령이 아니라 여기 영릉과 흥경성 전투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의 조선혁명군은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라 조선혁명군은이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은 아니고 얘네들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야. 여기 지금 요 파트만 빼고는 대부분은 민족주의자들, 나중에 이제 거의 남한을 세우는 사람들의 활동이 이 위에서 봤었던 활동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만 딱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야. 이쪽 파트만.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은 아니고,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군은 소련 영토로 이동을 했었죠.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싸웠다. 청산리에서.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 참정신 잘 기억하고, 남만주의 나도 이게 헷갈려 가끔. 국민부와 그 다음에 혁신의회로 재편이 되었었다. 삼부통합운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부는 조선혁명군을 만들죠. 지청천은 대전자령 전투, 동북항일연군은 조선혁명군, 동북항일연군은 보천보 전투, 조국광복회는 조선혁명군. 나도 이거를 20년간이나 공부했는데 볼 때마다 이제 가끔 헷갈리기는 해. 여러분들은 근데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 이게 단체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